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시카 1989년 출생, 만 32세,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그리고 조선족 소녀시대 멤버 출신 제시카가 중국 예능 정펑 포랑더 제제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논란인 것은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죠. 문제는 그 방송에서 제시카를 조선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펑 포랑더 제제는 30대 이상의 여자 연예인들이 5인조 걸그룹 재데뷔를 목표로 경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최근 공개된 명단엔 총 5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시카는 이 중 한국 이름 정수연으로 22번째 순서에 배정되었습니다. 설명에는 미국 출신의 1989년생 한국 켄트 외국인 학교를 나온 가수 겸 배우, 그리고 소녀시대 출신으로 촬영을 위해 이미 중국 후난성 창사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민족에 조선족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제시카 본인이 자기 자신을 조선족이라 한 것은 아니고 주최 측에서 조선족이라고 설정한 것이기에 제시카 측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문제이나 최근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고 조선족을 필두로 내세워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라는 무논리를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이기에 이 역시 중국 방송사의 고의적인 조치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시카의 소속사는 확인을 해본 결과 유출된 프로필은 소속사 측에서 작성해 보낸 것도 아니고 방송사 쪽에서 공개한 내용도 아니었다며 중국 측 방송사 역시 한국에서 보도된 관련 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접한 상황이라며 명단이 작성되고 유포된 경위는 잘 모르겠으나 방송사에서는 작성한 적이 없는 서류라는 입장이고 저희 역시 조선족 표기는 가짜라고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문화 예속화 시도가 여전한 상황이기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이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한국 네티즌들을 비방하고 나섰는데요. 중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을 생각하는지 그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을 조선이라 부르지 뭐라해, 남조선 사람들아 윽박지르지 마라, 미국인도 맞고 조선족도 맞고 중국엔 조선족도 많이 살고 있으며 게다가 한국은 옛날에 우리 속국이었잖아. 제시카의 민족이 조선과 다르다고? 그럼 뭐 한국족이라는 게 있냐?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연예인들의 공식 프로필이 모두 조선족이라는 것을 설마 모르는 건가? 민족도 국적도 한국인들은 구분도 못하는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경찰에 신고라도 하던가. 남조선도 조선 아니냐? 라는 반응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인들은 조선족이 소수민족 중 하나로 중국인이라며 한국인들을 지칭할 때도 역시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중국판 위키디피아에서는 세종대왕, 백범김구, 윤동주 시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피겨스타 김연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 위인과 인물이 조선족 대표 인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조선족과 한민족이 동의어라며 조선족이 한국에 5천만 명, 중국에 230만 명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조선족이 한국에만 5천만 명이라 뭐 어질어질한데 한국인을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선족은 그저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하는 한민족과는 구별해서 써야 함에도 중국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인을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소개하고 있는 셈이죠.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편집이 가능한데요. 중문판에 있는 조선족에 대한 왜곡된 정보는 중국 네티즌들의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민족을 조선족이라고 분류해 한국인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인 것이죠. 조선족은 국적상으로 중국인이고 그들 스스로도 중국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면 그들은 중국을 응원하고 손흥민이 아닌 우레이를 응원하겠죠. 당연히 이들은 한국인과 국적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은 전체주의적인 중국의 교육하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교육받으며 자랍니다. 게다가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지만 미국처럼 소수민족이 스스로 동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소수민족의 독립을 허용하는 순간 국가가 분열되는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을 말하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미국에서 하듯이 나는 모국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장 정부기관의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것이 현실이며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잘리거나 심하면 신비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기에 조선족이 입는 한복, 먹는 김치, 즐기는 모든 문화 역시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한국 차이나타운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한국인들 역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며 살고 있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에 이들이 파는 샤오롱바오나 마라탕, 치파오 같은 중국 고유의 전통들이 한국의 것이라는 논리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뭐 갖고 싶지도 않지만요. 게다가 구한말에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을 원래 자국에 살던 소수민족과 같은 취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딱 중국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원래 중국 대륙에 살던 민족들이지만 조선족의 경우 이주민이므로 다른 소수민족과 같은 취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또한 조선족들의 태도도 문제가 많은데요. 현대 한국에선 한민족의 한복이나 전통문화 등을 현대에 재창조하거나 재해석한 것들이 많은데
현대 한국과 관련이 없는 조선족들이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물놀이의 경우 1978년에 창시됐고 창시자도 밝혀져 있지만 중국에선 사물놀이가 조선족의 전통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한말에 조선인들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다른 소수민족들처럼 중국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조선족들을 앞세워 한국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베끼고 그것을 자신들의 문화라고 우기는 게 현 주소이죠. 이러한 중국의 우기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독 이 중에서 한국이 가장 도드라진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갖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과 자국의 소프트 파워가 약하다는 콤플렉스와 연관되죠. 한국 문화는 20세기만 해도 일제강점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한국 전쟁 등 나라가 초토화될 정도의 전랑과 가난했던 경제, 군사 독재 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소프트 파워가 약했던 시절이 있었으나 21세기 들어서 드라마, K-팝, 웹툰, 한국 영화, 한국 게임 등 한류의 성장을 통해 이미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멀찍이 추월, 문화적 인지도의 저변을 넓혀왔으며 중국보다 훨씬 작은 하드 파워를 갖고도 더 높은 소프트 파워를 구축해낸 국가입니다. 다 부러워서 저러는 거죠. 한편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국 문화 예술화 시도를 잘 이용한다며 중국의 문화 제국주의적 행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되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문화 침탈의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 및 반중 국가들이 연대하여 보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근래에 들어서 BTS, 블랙핑크, 기생충,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파친코와 같은 문화 컨텐츠 연타석을 통해 한국 문화, 즉 한류의 위상이 급격히 큰 폭으로 올라가 외국인들이 한국을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되었고 아예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대는 주장 자체가 전혀 먹히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인지도는 급성장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문화 예술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여러모로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죠. 반중 감정이 실시간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 덕에 이런 행태를 두고 외국 사이트에서는 중국은 코로나 빼고 전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며 어이없어하고 있는데요. 하도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 보니 한국 드라마 여신강림에 PPL로 허거를 등장시켰더니 잘 모르는 나라에선 아 원래 허거도 한국 거였냐 라며 또다시 중국이 한국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선전했다며 비난하는 웃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이죠. 보다시피 중국의 문화 침략은 인구수를 바탕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보나 친중 성향 외국인이 아니라면 속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힘으로 몰아붙이는 패권 추구,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전에 중국이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포함 600곳 이상의 웹사이트를 해킹한 것이 드러나 이에 대해 영국 국가사이버 보안센터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중국이 전쟁을 지원한 것으로 판명되면 서방의 경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보다 글로벌 공급망에 훨씬 더 긴밀하게 얽혀있어 스위프트, 국제결제망이 막히며 무역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이 보유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처분도 쉽지 않아지며 무엇보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반면 대한민국은 엄연히 미국을 필두로 한 제1세계의 일원이며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항할 사실상 유의한 지역 강국이다 보니 이미 2020년대 들어서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늘상 거론되고 있죠. 중국의 폐악질에 오히려 서방 진영의 한국 러브콜이 더 커지고 있기도 하고요. 한편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이자 중국인들이야말로 따꺼, 큰형님이라며 한국 같은 소국은 따꺼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대국인, 대인을 지칭하는 큰형님 따꺼 열풍이 불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럼 얼마나 따꺼가 많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